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신라시대에 지어진 석굴암은 웅장한 크기와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입니다. 이 석굴암이 오래전부터 균열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고 우리나라 문화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감기 예방에 좋은 겨울과일 유자와 약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엇에 대할 시간, 오늘은 국립공원에 대하여 마지막 시간입니다. 겨울 산행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한국의 조형미를 대표하는 석굴암 보존불 대좌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중한 문화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석굴암 상황은 어떻고 또 국보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석굴암의 균열 또 파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네. 우리가 보시면 이제 석굴암의 본존불이 보이고요. 네. 그 본존불 밑에 좌대라고, 본존불이 앉아 계시는 그 좌대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좌대 쪽에서 심각하게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20년, 10년 전에 보고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이것보다는 더 지금 균열이 더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좌대가 만약에 앞에 이제 그 좌대가 이런 기둥들 형태로 이렇게 화강암을 조각을 해놨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진동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균열이 가면 만약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화강암 같은 경우가 600년 정도 지나면 그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석굴암 같은 경우 훨씬 더 지났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균열을 가는 거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앞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균열이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세틀멘트를 안정하라고 1000년 이상 왔기 때문에 네. 이게 고착화될 수 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화강암 재질이 여러 결 따라 이게 균열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좌대의 균열 같은 경우가 일정하게 쭉쭉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문화재연구소. 이제 우리 점을 네. 균열 되는 게 심각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 균열 현상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지금 현재 짐작은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사실은 석굴암을 일제 때 보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로 다 이 주변에 다 발라놨습니다. 이제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습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 화강암이 습기가 오래 먹으면 좀 이렇게 부식이 되거나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1900년대 한국 이제 우리가 그 석굴암을 파고 난 다음에 이런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석굴암 주변에다가 이제 가습기, 대형 가습기를 설치했어요. 제습기하고. 예. 여기에서 이제 미세한 균열이 진동이 계속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진동 때문에 석굴암 전체에 석굴암 같은 경우가 이제 돔 형태, 홍해 같은 경우가 돌하고 다 연결해놨기 때문에 예. 진동을 주면 마찰이 있죠. 이 예. 마찰 때문에 그 균열이 더 가속될 수가 있죠. 예. 본존불 외에 그 주변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존불이 지금 현재 31군데 정도 미세한 여러 균열 큰 거 작은 거 나타나고 있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이제 뒤에 그 10대 제자나 사천왕상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당락 현상이 예.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라지거나 또 손만 갖다 대면 부식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오히려 그 가습기, 제습기, 예를 들어 제습기 때문에
더 제습기의 진동 때문에 더 가속화되지 않느냐.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건가요? 아니, 발견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예. 우리 지금 불국사 가면 석가탑을 전면 해체 보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문화재 연구소나 이런 분들은 항상 문제 제기를 하면 괜찮다. 예. 뭐 원래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탑을 해체 보수했거든요. 해체 네. 보수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석가탑도 이 석굴암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예. 괜찮다. 아직 뭐 좀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화재 연구소와 외부에서 보는 전문가들 사이의 괴리가 예.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 손을 못 대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가장 아쉬우면 이 제습기를 설치하기 이전에 일제가 그 콘크리트로 다 쌓아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익산 미륵사지에서 보면 알겠지. 익산 미륵사지를 일본 사람들이 또 콘크리트로 다 발라놨는데 보수공사 한다 그러면서 예. 이거 하나하나 떼내는데 무려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예. 근데 또 해보니까 조립하는 게 지금 이제 익산 미륵사지처럼 조립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현대적인 기술이 우리 선조의 어떤 돌 다루는 기술들을 못 따라간다라고 할 수도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예. 만약에 이것을 석굴암을 해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립이 가능할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제습기나 또 여러 가지 진동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여태까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쉬쉬하고 일반적으로 공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은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석굴암의 이런 안전진단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검증을 좀 한번 해보자. 예, 예. 이런 좀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평호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농업인의 날인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에 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서 더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슴이 더 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88만 원 세대, 아픈 청춘이란 단어로 추식되는 우리 청년들, 취업 준비생들입니다. 네. 요즘 도서관을 가든 카페를 가든 취업에 열올리는 청년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갖은 스펙에 열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갈피를 못 잡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우리 청년들의 마음 회복과 열정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개 오늘 공작소 이순아 선생님께 들어보시죠. 저희 오늘 공작소의 청년 아카데미 12화는 사실은 원래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그 청년 창직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저희 오늘 공작소에서 창직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 아카데미 12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아카데미 12화 안에서는 단순히 스펙 쌓기나 아니면은 뭐 돈을 쉽게 버는 법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앞으로 어떻게 변형되고 그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 자립, 공유, 연대, 용기, 노동, 반액 이 6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취업이 내 삶을 찾는 과정이라는 말이 흥미롭군요. 네.
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일을 찾는 과정이고 삶을 디자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자 한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래서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와 오늘 공작소가 매주 수요일 청년 아카데미 10회를 통해서 인문학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은 게 바로 그 설명이었군요. 네, 그게 10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김지혜 대표님의 소개였고요. 네. 이제 이곳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강의가 열리고 있는지 이순화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취업이나 창업, 삶과 분리된 일이라는 게 아니고 일과 자리, 곧 내 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내 일을 찾는 과정이고 그것이 곧 내 삶을 디자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려면 그 과정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기 직전에 그런 과정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문학 강의를 마련하게 됐어요. 앞서 그 청년 아카데미라고 해서 청년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인문학적 소양을 잃어가는 청년들에 위한 강의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이 와도 될 만한 강의입니다. 네. 제가 그곳을 둘러보니까요. 20대 청년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셔서 함께 강의를 듣고 즐겁게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그야말로 장애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듣기만 하는 강의에서 벗어나서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웠고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인문학의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강생 김서린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처음부터 시간부터 계속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같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 이렇게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학생이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같이 얘기하는데 참 좋고 또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을 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그 박경미 선생님의 공유제의 의미와 청년의 권리라는 제목의 강의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반 일리치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움이 희소성의 가치로 바뀌게 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배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았는데 이 강의 들으면서 되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나 그런 것들 부여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어떤 강의가 있는지 궁금한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강의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12월 중순까지 12강의 수업이 이뤄지는데요. 네. 대부분 지친 청년들에게 용기를 줄 뿐 아니라 자기 극복하는 법, 그리고 현재의 시각을 비틀어서 새로운 시각을 여는 방법 등에 관한 강의가 있습니다. 네. 한 길로만 가는 청년들에게 잠시 쉼을 주고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방법과 현실적인 대안책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에 관한 간단한 내용, 연세대학교 조한혜정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쎄, 요새 열심히들 사는데, 이게 뭔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크게는 에너지 문제나, 집집이 파산하고, 하우스푸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이크로하게는, 우리 속으로는 정말 멘붕이 온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는데, 사실은 그거가 전혀 해결책이 아니죠. 그래서 외면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게 오히려 해결책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모여서 마을을 만들자. 모여서 창의적인 어떤 공공지대를 만들자. 크리에이티브 카먼스를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 크리에이티브 카먼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누구랑 함께 만들까? 그거를 이제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공포
오가 많고, 그러고 이제 뭐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엽서 같은 데 보면 너의 공포와 상의하지 말고, 너의 희망과 꿈과 상의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너의 공포와 상의하지 말고, 너의 희망과 꿈과도 상의하지 마라. 왜냐면, 그건 다 개인 혼자서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 친구와 상의하라. 이제 이런 얘기들 내지는 친구를 만나는 자리, 그런 수업들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배움의 확장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서희정 리포터도 강의 들어봤습니까? 네, 저는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김규왕 선생님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힐링과 영혼 사업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치유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흥미로웠던 것은 이런 힐링이 가혹한 삶의 형태로 다시 자신을 몰아넣기 위한 단순한 에너지 충전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힐링은 현실 외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네. 사실 요즘 우리가 힐링이란 말 많이 하는데 단순한 여행이나 독서를 하고 나면 그 순간은 참 행복하지만 정작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두고 가혹한 힐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힐링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힐링의 방법이 그 순간을 피하고자 하는 시간 버림이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힐링이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찾아내서 그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시간으로부터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힐링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단순히 힘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 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아픈 부분을 찾아내고 적절한 힐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힐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강의들이 우리 청년들의 지치고 멍든 가슴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희정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두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두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동강 재테크득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대표적인 겨울 과일이죠. 유자,
그리고 약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엇에 대하여 오늘은 국립공원에 대하여 마지막 시간입니다. 초겨울 추위가 한창인데요. 추운 날씨에 산을 탈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민주당이 황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3일까지 청문회를 제외한 상임위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의 항명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중징계하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당의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 작업 등이 차질을 빚는 등 전국 대치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차기 전투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공군이 지난 9월 스텔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건으로 작전 요구 성능을 바꿔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전투기 사업이 재개될 경우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유로파이터나 F-15보다 스텔스 기능이 우수한 F-35가 유력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은 이번 작전 요구 성능에서 전투기가 레이더에 잡히는 크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스텔스 성능 조건과 각종 전자장비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입니다. 중국의 의서죠. 본초 강목에 먹으면 답답한 기운이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길어진다고 예찬한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자인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겨울 과일 유자 그리고 약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박태균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자는 먼저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네, 티베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신라의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처음 들여와서 남해안 지역에 심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네. 이거는 이 감귤 유지 않습니까? 귤, 오렌지, 레몬, 자몽과 같은 종류인데 그 다른 감귤류들이 껍질이 한 20-30% 정도인데 비해서 유자는 곰보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서 가육보다 오히려 껍질이 더 많습니다. 네. 유자는 대대로 고급 과일이었죠? 네, 재밌는 속담이 있죠. 유자는 얼었어도 선비 손에 놀고 탱자는 잘생겨도 거지 손에 논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네. 그 유자의 산지인 남해에서는 유자가 한때는 대학나무로 통했습니다. 유자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대학에 간 자식의 학비 정도는 문제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탱자도 유자와 한 묶음으로 거론되는 과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유자는 우성, 탱자는 열성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뭔가가 형편없이 망가졌을 때 유자가 탱자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 귤화위지, 낭귤복지라고 하는 북지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귤이 이제 화이어강, 즉 중국의 그 화북지방과 하동지방을 가르는 강인데요. 네. 이 화이어강의 남쪽에서는 귤이 나고 북쪽에서는 탱자가 자란다는 말인데요. 네. 둘이 그만큼 좀 기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네. 자라는 지역이에요. 네, 유자 하면은 아무래도 감기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자는 이제 수온지가 떨어지면 걸리기 쉬운 감기라든가 또는 뇌졸중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예방에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겨울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감기 예방에 기여하는 것은 비타민 C가 그 사과의 25배나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 항산화 비타민인 그 비타민 C는 혈관에 쌓인 유해산소를 없애서 동맥경화라든가 혈관 노화를 억제하게 됩니다. 네. 그 비타민 C 말고 또 다른 성분이 있습니까?
예, 또 아주 주목받는 성분이 헤스페르딘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예. 이거는 껍질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예. 이것의 역할은 이제 혈압을 안정시키고 모세혈관을 강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따라서 뇌졸중이라든가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흔히 이제 헤스페르딘은 비타민 P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얘기는 비타민 C의 체내 흡수를 돕고 예. 비타민 C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야말로 비타민 C의 든든한 우군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는 칼륨도 많이 들어있다고요. 예, 100g당 한 260mg 정도 들어있는데요. 예, 칼륨은 체내의 과잉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소금 같은 걸 많이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다른 감귤류와 마찬가지로 식이섬유의 일종인 팩틴이 풍부하다는 것인데요. 이 팩틴 역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혈관 건강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 유자가 암을 예방하는 식품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요? 예, 실제로 이제 전립선 암에 걸린 지에 유자의 항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추출하고 한 52주간 정도 관찰을 해봤더니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유자의 껍질은 신맛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껍질은 신맛이 가육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기가 허한 사람에게 유자 껍질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유자는 귤과 사촌간이지만 귤은 이제 신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식하잖아요. 네. 근데 유자는 대개 가공, 즉 유자 차례든가 잼 또는 드레싱, 향신료 이런 것들의 재료로 쓰게 되는데 네. 그 이유도 역시 신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 유자의 신맛 성분은 구연산 같은 유기산으로 우리 소위 그 입맛을 좀 높여주는 그런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자가 그 냉증 치료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좋다고요. 네, 한방에서는 컵에 유자즙 한 20%, 그 다음에 뜨거운 물 80%를 섞은 다음에, 한 차 숟갈 정도 타서 만든 유자차를 매일 한두 잔 정도 마시면 냉증 치료라든가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몸에 좋은 유자 오래 보관해서 두고두고 먹으면 좋을 텐데 유자즙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일단 종이 필터에 걸러서 냉동실에 넣어두는 게 좋은데요. 네. 과즙을 짜고 난 유자는 그물망이라든가 천 주머니에 넣어서 목욕할 때 욕조에 띄워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욕실에 향기가 퍼져서 기분도 좋아지고요. 피로도 풀리고 겨울에 송발이 트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에는 약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약혼은 남미 지역이 원산지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약혼은 남미의 그 안데스 지역에서 많이 나는 그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예, 약혼의 모양이 보시면은 뭐 감자나 고구마 같이 생겼나요? 그렇습니다. 예, 식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덩이뿌리고요. 예. 고구마처럼 단맛이 나고 배처럼 시원하고 또 수분도 아주 풍부합니다. 예.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사각거리고 먹었을 때 좀 개운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약혼 어떤 요리에 사용하는 건가요? 예, 그 맛이 무라든가 배, 고구마 등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요리할 때도 무라든가 감자, 고구마, 배, 우엉 대신 우엉으로 할 수 있는 요리에는 거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약혼은 과일처럼 생으로 깎아 먹는 것이 가장 흔하지만 즙을 내서 마시기도 하고 약혼 칩으로 만들어 간식처럼 들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국내에서는 약혼 머핀이라든가 심지어는 막걸리라든가 한가에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맛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특히 막걸리를 만들 때 물이라든가 설탕을 첨가하는 대신에 약혼즙을 첨가하면 천연의 단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국내에서 약혼이 뜨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효능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국제감자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약혼의 잎은 혈당 감소와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가 있고요. 예. 약혼을 그냥 먹게 되면 장 건강과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약혼은 잎도 이제 식용할 수가 있거든요. 대개 이제 어린 잎은 샐러드용으로 쓰고 예. 좀 수확한 다음에 잎은 이제 약혼 차로 이용하게 됩니다. 예.
그 당뇨병 환자에게도 많이 추천이 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뇨병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프록토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사실 식이섬유가 또 풍부하기 때문에 그 포만감을 주어서 다이어트에도 이롭습니다. 또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그 약혼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렇게 와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약혼은 주로 우리 국내에서 과거에는 이제 주로 안데스의 고산 지역에서만 살았는데요. 예. 1985년부터는 국내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로 국내에서는 여름에 비교적 시원한 중산간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데요. 예. 강원도 대관령 지역의 고랭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 감자나 고구마하고 비슷합니까? 가격은 조금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무엇에 대하여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안전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겨울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끝 시간이라고요. 예.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제 단풍철은 끝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중부 지방이랑요, 또 북부 지방 이쪽에는 이제 단풍이 많이 졌습니다만, 예. 뭐 아직 그 남부 지방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내장산 국립공원이라든가 월출산, 무등산 국립공원에 아직 단풍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뭐 비록 절정기는 지금 막 지났지만, 뭐 이번 주말까지는 단풍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또 이 낙엽을 즐기는 또 이런 낭만의 시즌이 또 돌아왔거든요. 예. 지금 시즌 가장 좋은 건요. 성수기가 지나고 나서 눈이 오기까지 탐방객 수가 급감하는 시즌입니다. 요즘 시즌이. 예. 그래서 국립공원에 오시게 되면 조용하고 한적한 길을 걸으면서 어떤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도 하고요. 예. 보통 이렇게 옷깃을 여미면서 낙엽을 보는 장면들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용한 바람소리, 새소리 함께 떨어지는 낙엽들 사이로 걸어보는 것도 저희가 추천해드립니다. 뭐 마음도 굉장히 안정되고요. 뭐 힐링되는 그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예. 앞서 그 중부하고 북부 지방 단풍이 이제 많이 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 중부 지방 경우에는 뭐 단풍이 거의 다 졌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중부 지방도 이제 단풍이 거의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낙엽으로 많이 변하고요. 예. 지금 단풍이 낙엽으로 한참 변하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낙엽 떨어지는 모습도 또 굉장히 또 장관입니다. 예. 네. 이제 등산객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줄어들고 이제 고즈넉한 분위기가 연상이 되는데 눈이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또 탐방객이 늘어나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눈이 오게 되면 이제 눈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탐방객이 저희 국립공원을 찾아주시는데요. 예. 지금 뭐 이렇게 급감한 이 최하를 찍었던 그때보다는 한 12%에서 15% 정도 탐방객이 증가를 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이러면은 오히려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의외네요. 예, 아마도 이게 도시 생활하다 보면 눈이 오는 걸 보긴 보는데 쌓이는 걸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 그리고 뭐 눈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순수해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 주말에는 어디 안 다녀오셨나요? 산 같은 데는? 아니요, 지난 주말에도 갔다 왔습니다. 어디가 다녀오셨어요? 치악산하고 오대산 국립공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실 때 단풍이 다 졌다고 그랬는데 다 졌던가요? 예, 단풍은 밑에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예. 지금 단풍은 이제 거의 다 졌고요. 뭐 지금 조용하고 뭐 그 낙엽들,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주중이나 주말에나 중부지방의 산을 가면은 단풍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겠네요. 낙엽만 볼 수 있고. 예. 앞서 눈이 오게 되면은
좀 탐방객들이 다시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눈이 오고 또 기온이 영하로 많이 떨어지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국립공원도? 아, 네, 맞습니다. 좀 저지대에서 산책 수준의 나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뭐 눈꽃을 보기 위해서 대부분 그 능선 이상 올라가고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럼 다른 계절에 비해서 별도의 보호 장비들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겨울철 산행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겨울철 산행 정말 주의해야 한다고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보호 장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은 이게 굉장히 많이 그 기온이 낮습니다. 예. 보통 도시에서 느끼는 추위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춥거든요. 예.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요. 예. 또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치게 되면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서 긴축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이 스스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예. 필요한 부분에만 혈액을 공급하고 예. 또 덜 중요한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혈액을 덜 공급하면서 이게 동상에 바로 노출이 되거든요. 네. 동상 상태가 미미하다면 뭐 계속 걸으면서 하산하면 되겠습니다만 예. 다시 말씀드리면 탈출을 하는 겁니다. 산에서. 예. 하지만 중간에 지쳐서 움직임이 더뎌진다거나 더 힘이 없어서 구조대를 기다린다거나 이럴 때는 아주 저체온증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예.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100m마다 0.6도씩 떨어집니다. 고도가 예. 올라갈 때마다. 바람이 불게 되면 체감 온도도 1m/s당 2도씩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도시 생활할 때 5도씨, 영하 5도씨라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해발 고도 1500m라 하면은 이제 정상 부근은 실제 기온은 영하 9도 정도가 되고요. 예. 만약에 바람이 10m/s 정도 분다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에서 29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보호 장비들로 보면은 일단은 겨울철 산행에는 일단 따뜻한 물을 준비하는 게 좋거든요. 예. 요즘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예, 산행 정도에 맞는 보온병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예. 또 보온병에 따뜻한 물 사전에 확보해둬야 하고요. 또 미끄러운 노면 상태에 대비해서 아이젠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아이젠은 그렇게 부피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장비가 아니니까 예. 저희 국립공원에 오실 때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4월까지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눈에 빠지게 되면 옷이 젖기 때문에 잠깐 사이라 하더라도 동상에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스패치 같은 걸 준비하셔서 신발 사이에 눈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무릎 아랫 부분이 젖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앞서 겨울에 산에 갈 때 따뜻한 물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등산 때 사용하는 보온병하고 일반 보온병하고 이렇게 다른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보온병에다 뜨거운 물을 담가가지고 같이 가져가야겠네요. 예, 예. 겨울 산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만 이를 또 즐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겨울 산행을 특별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초보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전문가나 유경험자하고 같이 함께 산행을 하는 게 좋고요. 네. 특히 겨울철 산행은요, 단독 산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네.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기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해서 예. 그러니까 탐방로 등급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산행 전에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면 전문가라든가 유경험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산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겨울에 기온차가 아주 심하고 그러면은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겨울철 기상도 역시 예측하기 정말 힘든데요. 예. 기상 예보가 나오면은 이게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산행 중에도 가능하면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라든가 바람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예. 특히 산행 중에서 눈이 내리게 되면 이제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근데 물론 폭설이지만 그러면 이제 쉽게 조난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폭설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산행 계획을 즉시 변경해서 하산해야 됩니다. 예. 산행 중에도 계속 기상 정보를 수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라디오 같은 걸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네, 됩니까? 그렇죠. 비상 장비에는 라디오 같은 게 있고요. 또 요즘에는 장비가 많이 좋았죠. 개인별로 다 스마트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그 국립공원 지난번에 소개시켰던 산행정보 어플리케이션. 예. 예, 거기에서는 나오는 뭐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예. 예, 스마트폰에 이제 알람이 울리거든요. 예. 예,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면 예. 그런 정보들도 이제 좋은 정보가 되겠죠. 예. 그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안 되는 또 산악 지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산행정보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요. 예. 그런 뭐 3G나 4G 정보도 정보지만 GPS 정보를 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에서도 위치 정보가 나옵니다. 예. 그게 그러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네. 받을 수 있다 이거네요? 네, 깊은 계곡이 아니면 예, GPS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다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별도 앱이 있습니까? 예, 국립공원에서 개발해서 지금 무료로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받으려면은 네. 국립공원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네, 홈페이지도 있고요. 예. 우리 어플 다운받는 구글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산행정보 어플리케이션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체온 유지 겨울철에 특히 중요한데 이 체온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산행할 때 이게 보통 보면은 아웃도어계의 옷들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비싼 옷을 저희가 또 구매하는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체온 유지죠. 체온 유지. 예, 우리가 체온 유지를 위해서 기능성 있는 옷을 좀 입어주는 게 좋은데요. 어떤 발수 기능도 있어야 되고 또 방수 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풍 기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또 산행을 하다가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또 식사를 하시게 되면 또 체온 유지를 위해서 방한복도 또 입어주셔야 되고요. 또 보온 기능은 여벌 옷도 또 별도로 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산행하다 보면 어떤 분은 지팡이를 안 갖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한 개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양손에 다 갖고 계시는 분도 봤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그 산 자체가 청고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굳이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본인 건강하다면은 충분히 산행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 굳이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보다는 두 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균형을 잡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또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비를 줄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등산 지팡이 같은 경우 끝부분이 촉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이 매우 뾰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법을 사전에 익혀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등산용 지팡이는 보면은 남대문시장 같은 데서도 팔고 전문점에서도 팔고 어떻게 성능에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성능에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에 있는 거하고 차이는요. 좀 소재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철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특수 합금을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수 합금을 사용하면 가볍겠죠. 그러니까 산행을 할 때는 무게와하고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거운 스틱을 들고 또 사냥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 어깨한테는 또 하중이 걸리고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벼워야 되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혁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